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 아시네. 정부도 형성 문제 있구나. 영어로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교육과 행정팀장 안찬혁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영어로 2024년 군정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기관 사회단체장님과 이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강리회 이장님 및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 군정주민설명회는 군정에 대한 설명 및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회의 순서는 먼저 2024년 군정 현황과 복내산 명수화 사업 영상 시청 후 군수님 인사 말씀, 2024년 군정 현황 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건의 및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군수님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참석한 실과소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소개가 끝나고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소종 종합민원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재만 행정교육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중 산림녹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옥교 건설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원 안전교통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은수 일자리 청년 사업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이남 보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엄혜영 건강증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승규 농업축산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정훈 소득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 자원육성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배성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군정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눕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군정현황과 국내산 명수화 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강원 남부 거점 도시 영월 모두가 살기 좋은 고장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더 큰 영월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영월군은 국민과 함께 100년을 준비합니다. 태백선 차세대 고속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권과 영월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면서 강원 남부권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천 영월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구축에도 본힘을 다하며 2024년 설계가 마무리되면 영월이 수도권의 야외정원 도시가 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군은 인구 유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영월로 유입되고 강원 남부권 도시에서도 영월군으로의 전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교통망뿐 아니라 시내교통망 개선 역시 군적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0평상 규모로 예정돼 있는 영월 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야간에도 소아과 진료를 볼 수 있게 됐고 앞으로는 산모에서 영유아까지 공백 없는 공공의료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영월군 통합돌봄 서비스로 노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영월군 가족센터는 2024년 상반기 개관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쌍용 복합문화센터, 쌍용, 주천 등지의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주택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며 덕포와 주천지구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차근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영월의 청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최초의 청년정책 전담 조직인 일자리 청년사업단은 영월형 청년정책의 핵심으로 일자리, 주거, 문화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최초 청년 임대주택을 착공했으며 무주택 청년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들이 영월군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청년 유입도 영월군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서울 청년들을 영월로 유입시켜 총 77개의 지역 청년 창업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구축한 결과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치며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영월군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이라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 확대는 자녀 돌봄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과 농촌 유학을 통해 학생과 가족인구 유입은 물론 더불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의 업무 협약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모여들고 관광객이 머무는 체류한 관광도시 영월,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통해 강원남부 지역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매월 즐거움이 가득한 영월을 모토로 달마다 새롭게 달달 영월이라는 통합관광 브랜딩을 한 결과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월 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핵심 사업이 국내산 명소화 사업은 2024년 드디어 본격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영월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시설과 모노레일 보도교까지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이 될 국내산 명소화 사업으로 2025년 개발이 마무리되며 국내산을 시작으로 금강공원, 영월역, 동서강정원, 청년포, 장릉까지 영월군 전체가 자연, 문화, 역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됩니다. 이로써 영월을 하나의 관광 브랜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영월군은 수도권 시민들이 찾는 야외정원 도시, 친수 문화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동강과 서강의 물줄기가 만나는 장대한 물길을 자연 친화적인 북한성,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월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관광 자원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영월이 가진 역사와 이야기를 연계한 특화된 트레킹 코스를 홍보하고 구름 위의 길, 금산고도 1330을 연계한 트레킹 관광 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영월을 레포츠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레포츠 관광 활성화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월군 스포츠파크 체육시설을 재정비하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월만이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영월은 드론 기술 관련된 인재를 육성, 유입시켜 영월군만의 미래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공 창업을 위한 영월 CEO 첫걸음인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였고 임대공장, 전실 입주 완료하여 지역 내 창업 기반 마중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영월은 연간 1,400명 이상의 도시민이 찾는 귀농 귀촌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와도 어디서 와도 누구나 편안하게 도시민들이 꿈꾸는 풍요로운 인생 이막이 영월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조성될 농산물복합 가공센터는 농가가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영월의 농민들이 일군 농특산물은 지역과 도시로 뻗어나가 안정적인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게 됩니다. 영월군의 역점 5대 사업은 교통, 관광, 의료, 산업, 공감 등 아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살기 좋은 영월군을 위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희망을 안고 더 넓은 길로 나아갑니다. 영월이 그려나갈 새로운 경력,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군정 비전과 목표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이제 2024년 시작하고 매년 이제 군정 설명회를 통해서 해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의견도 좀 나누고 뭐 그러던 걸 이제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또 이제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실과장님도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인사도 좀 하고 그러면서 뭐 얘기 나오면 소통도 하고 이런 소통의 시간을 군정 설명회 통해서 갖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2024년 새롭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장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이장님들 비롯해서 우리 단체라는데 많이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2024년 계획하신 일 잘 이루나기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동영상 이제 쭉 보셨을 텐데 2024년 군정주민설명회는 지금 오늘 이제 일정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중간중간 하는데 오늘 동쪽을 했어요. 상동읍, 산돌명, 김삿간면을 이제 엊그제 하고 이제 오늘 영월읍을 또 하는데 영월읍이 이제 군정주민설명회 홍보 영상은 다 똑같은 거고 복례산 명소화 사업 관련돼서 오늘 처음 공개한 거예요. 어제 오후에 우리 군청 출입하는 기자들 한 12명 초청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보도 자료도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이제 영월읍이 아무래도 영월읍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월읍에 와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 지난 한 해는 우리 영월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 영월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선 7기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들 하나하나 구체화돼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ITX 마음이라고 중고속 열차가 태백선에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9월 달에 개통할 때만 해도 20분 정도밖에 단축을 못했는데 끈질기게 노력하고 원희룡 장관하고 같이 다 9월 1일 개통하던 날 태백에서 식사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수도권 사람들 때문에 정차역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피해를 보느냐. 그래가지고 정차역을 수도권에 3개를 뺐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부터 1시간 46분에 청량리, 원주, 제천, 영월 이렇게도 그래가지고 1시간 46분에 다니고 있다. 태백선 직선화를 태백시장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국가계획에 반영할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상당히 단축되고 그러면서 열차도 늘어나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ITX 마음으로 다 바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영월의료원에 야간 소아과 개설을 해가지고 5개월간 2,825명이 진료했어요. 5개월 동안. 야간 소아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점 시책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교통, 관광, 의료, 산업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야간 소아과는 의료적 측면에서 우리 영월의료원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공공의료원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코로나 집중 치료기관을 정해서 운영되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평상시액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이 소아과 문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영월은 지난해 야간 소아과 개설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진료를 받다. 또 영월이 어린이집
전국적으로 처음 24시간 365일 아무 때나 아이를 맡겨도 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막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월이 확실하게 진행해 가고 있다. 아마 이 근방에서 처음일 거고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활 인구를 늘리는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넥스트로컬 해가지고 5년 연속, 좀 전에 보셨죠? 청년 메이커스, 우리 77개가 영월에 와 있어요. 그 중에 뭐 다양한 방법들은 오지만 넥스트로컬 사업으로 지역, 서울의 청년들이 영월에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걸 우리 영월의 힘으로가 아니라 서울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지금 작년에 5년 차 했는데 넥스트 로컬 5기를 받았죠. 5기를 받았는데 5기 발대식에 제가 초청받아 서울 가서 오세훈 시장과 같이 업무 협약했대요. 가장 전국에서 영월이 넥스트 로컬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창절사가 국가 보물로 지정되고 칡줄다리기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23년 여름 휴가 만족도 조사해가지고 전국에서 2위, 강원도 내에서 1위. 여행하고 싶은 곳 10군데를 수서발 고속열차 SRT 매거진에서 조사를 했는데 영월이 그 10개 도시에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온 그런 노력의 결과다. 우리가 관광객 통계, 관광 통계 11월 말입니다. 12월이 날짜 안 나왔는데 11월 말 통계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영월이 680만 온다는 거죠. 11월 동안 11월. 이게 지금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한 3% 줄고 있는데 영월은 한 3, 4% 늘은 거예요. 지난해에 비해서 꾸준하게. 올해 우리가 한 700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 관광, 의료, 산업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은 ITX를 말씀드렸고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지금 1조 1,900억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기본 설계를 끝내놓고 보니까 1조 8천억이 됐어요. 그래서 한 6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 6천억 늘은 증액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실시 설계 들어가서 착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사실 제천 영월 고속도로보다는 영월 삼척이 마무리돼야지 그게 환동의 물류 동해안으로 들어오는 태평양 연안의 물류들을 이용해서 내륙과 연계돼 가지고 산업의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 삼척도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 이거는 BC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타 면제가 되면 제천 영월을 2031년에 준공하고 33년이나 34년에 영월 삼척을 준공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도로만 잘 닦아놓으면 걱정하는 분들 많죠. 도로 닦아놓으면 다 빠져나간다고? 도로 닦아놓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제천영월 고속도로 때문에 막 다니면서 제천 삼척간을 마무리해야 되고 제천영월 우선 쪽으로 해야 된다고 도의원 때부터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월까지 제천까지 그 386도 4차선 잘 되는데 무슨 또 고속도로 타령이라고 하는데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워놓고 할 수 없잖아요.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영월 삼척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수도권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동해 쪽의 물류를 우리가 받아서 내륙으로 넣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표는
제천 삼척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안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뭐 의정보고에 대해서 또 얘기했고 뭐 정당 행사에서 한 대표가 와서 꼭 얘기하고 제천 삼척 반드시 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 측면에서 보면 뭐 다양한 뭐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복례산 명소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린, 우리가 왜 복례산에 집중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월은 영월읍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월군이. 영월군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영월읍에 살고 있어요. 영월의 주요 관광지가 영월읍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여건이에요. 이게.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장릉, 청룡포, 선돌, 고시굴, 복례산, 천문대. 영월 십경이라고 하는 것에 5군데가 영월에 있어요. 동강까지 하면 더 할 나위가 없는. 영월의 주요 관광장은 영월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견인해 줄 게 뭐냐, 이거. 우리가 복례산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복례산뿐만 아니라 장릉과 청룡포 사이에 있는 저류지, 저류공원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1구간, 3구간, 1구간은 신아파트 있는 쪽이고 2구간은 그 우회 쪽이고 3구간은 작청룡포에서 이제 흰째로 넘어오는 구간이 3구간인데 1, 3구간은 더 이상 손 안 될 거예요. 대신 2구간은 지금 작년 내내 기반공사했어요. 펜스 다 치고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내년에는 오픈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전처럼 청룡포에 왔다가 버스 타고 와서 청룡포 주차장에 내려서 청룡포 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청룡포에서 이동수단을 통해서 관광센터도 들리고 정원도 보고 장릉으로 가고 그런 벨트를 만들어요. 그럼 그럼 버스는 장릉 가서 태워가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을 가져오는 사람은 어디 한 군데 세워놔도 그걸 한 바퀴 돌아보게 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그 관광센터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20만 왔습니다. 20만. 관광센터에 20만. 관광센터가 이제 오픈한 게 정확하게는 19만 몇 명이에요. 19만 몇 명. 입장료. 그 입장료를 낸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이용하는 19만이에요. 입장료도 우리 미디어 아트 있죠? 미디어 아트는 우리 3만인가? 그렇게 입장했어요. 그리고 전체가 지금 그 관광센터를 쓴 사람들이 그 20만에 육박하고 있네. 그 전에 우리가 10월 달이고 오픈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 3만 정도 왔고 2022년에 한 16만 왔고 작년에 한 4, 5만 들었어요. 계속 늘려갈 겁니다. 뭐 관광센터 와보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하고 저류지가 완벽하게 갖춰지면 장릉과 청룡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거대한 벨트가 만들어지고, 이 복례산이 올해 이제 15일 날 월요일 날 착공합니다. 월요일 날 착공하면 공사에서 25년 가을 무렵이면 이제 오픈합니다. 오픈하면 사람들이 이 장릉 벨트 쪽에 한번 들려보고 복례산에 안 들렸다 갈 수 없어요. 들렸다 가도록 우리가 만들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아까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런 실내 도명으로 된 전망대, 그 전망대 안에까지 모노레일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는 거의 없어요. 모노레일도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첨단 모노레일. 이게 모노레일 깡통열차 타고 의자 앉아서 뭐 한 칸에 4, 5명이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런 게 아니라 수평 잡고 그냥 케이블카 떠서 가지고 이건 땅바닥에 붙어서도 수평 잡고 가는 그런 모노레일을 우리가 지금 그 금강공원의 모노레일 승강장 아까 대충 그림이 나왔는데 모노레일 승강장에 교육청 땅을 우리가 매입해간 거기 묘지가 공설 묘지인데 묘지가 290피가 넘게 있었어요. 지금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덕포 이제
어딥니까? 대한통운 자리. 근데 거기서부터 그 층강장까지 연결하는. 지금 여기서 사진에는 뭐지 다리는 지금 아직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에요. 다리는 상당히 슬림하게 잘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서 덕포에서 승강장까지 가고 거기서 타고 동래산으로 와서 내려와서 다시 역전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 공사는 이제 15일 날 착공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관광은 수도권의 야외 정원입니다. 영어를 확실하게 수도권 2천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정원으로 만든다. 전체를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공사를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의료 문제는 이제 그 세경대 덕포 의료원 부지에다가 해서 기획재정부에다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올라가 있어요. 한 1,800억 정도, 국비가 한 900억, 도비가 한 900억. 영월군이 내는 돈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영월군이 담은 뭐 한 3,400억을 내면 더 쉬워요. 우리는. 그러나 이건 강원도와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기가 그렇다고 도가 신경 써주면 정부가 신경 써주면 그게 아니에요. 영월군이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거다. 정부 정책 과제를 우리가 반영시켜가지고 이제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잘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타 이제 올해 여름쯤이면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료원이 움직여지면 지금 현재 의료원에 있는 구간 옛날부터 있던 건물 구간은 철거합니다. 그건 이제 D등급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활용 그 철거하면 주차장도 여유롭게 쓰면서 새로 그 4층짜리 신관에는 노인요양병원, 디지털 노인요양병원으로 100병상 규모 한 140억 정도 드는데 이미 이건 예산까지 확보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월군 지역소멸 대응기금, 도비, 또 영월군 이렇게 다 짜놨어요. 승인도 다 받아요. 의료원만 옮기면 의료원 착공돼서 옮기면 바로 들어가서 디지털 노인요양병원이라 해서 수도권의 그 노인 질환 전문가들하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 의사 문제, 뭐 간호사 문제라서 간호사들 우리 세경대학에 간호학과가 있는데 다 졸업하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세경대학에 공공간호사를 우리가 협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월군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졸업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영월의료원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영월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영월군의 지속적인 인구 확대를 위해서 농촌 유학을 지금 전국적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 신천초등학교 한반도면 신천초등학교를 3년 전에 해가지고 4년 됐죠. 4년 전에 해가지고 올해 신입생을 받았는데 20명이 신청했는데 3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신천초등학교.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 있으니까 한 학급에 10명 기준으로 60명 이상 작은 학교가 안 돼.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학교로 지금 50몇 명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거 말고 그건 우리 영월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모델이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강원도 교육청하고 농촌 유학을 강원도에서 하자. 거기에 영월군이 가장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영월군 써서 그래서 우리 영월군에 지금 작년 2학기에 처음으로 받았는데 학생 20명, 학부모 20명, 40명 와 있어요. 그래서 신천초등학교에 와 있는 아이들까지 해서 119명이 지금 학부모하고 같이 영월에 와 있는 겁니다. 영월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영월에서 거주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제 1학기 신입생을 받았는데 30명이 배정이 됐어요. 영월 옥동초등학교, 녹전초등학교 빼고 마차, 무릉도원, 또 녹전중학교에도 배정 신청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이제 30명 학생으로 확정이 됐고 이제 부모들까지 한 60명 정도가 또 와서 유학. 그래서 그 아들이 유학이 끝나면 떠나면 다시 또 유학생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재연장하고 만약에 그
여기서 더 학교를 졸업하고 싶겠다고 하면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가 신천초등학교 모델로 바꿔주고 영월군에서 직접 관리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영월에 1년에 100명 정도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 수도의 도시권에서 영월에 와 있는 아이들이 1, 2년 유학하고 가면 걔들은 고향이 뭐 도시에서 태어났으니까 고향이 정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영월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의 고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로도 계속 해줘야 되지. 그걸 우리 영월이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어제도 이제 그 여성정책, 여성신년인사회 교육감 그 부인이 왔길래 내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고 해서 그냥 우리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4년째 다른 데는 안 해도 우리는 4년 동안 그런 모델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초등학교 아이들은 통합구역이 없어. 다 지금 영월읍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중학교까지 늘리다. 대신 영월읍은 이제 뭐 영월초등학교 여성초 학생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단위 지금 20명밖에 안 되는 면단위 소재지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영월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공장 땅이 터가 우리가 제3농공단지까지 다 100% 달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공장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임대공장도 지금 다 꽉 찼어요. 고속도로가 들어온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여기 들어와서 좀 뭔가 공장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천 정도를 이제 물류, 양방향 물류의 한계로 보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물류 비용이 비싼데 이게 한번 내려와서 물건을 부리고 가면 올라갈 때 뭘 좀 싣고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물류 비용 단가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영월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는 동네예요. 왜? 교통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마무리되면 그런 효과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대한 산업단지, 우리가 이제 동쪽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좀 거의 뭐 입지를 확정져 가고 있고 제산운공단지도 거의 입지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이런 사업들 또 드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무인 드론 센터, 드론 테마파크 이런 걸 착공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드론 다목적 센터가 건립되고 준공되면 드론과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이동이나 유입이 활발해질 거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농업 쪽으로 우리가 농특산물 가공 유통단지 우리 이제 남면에 지금 이제 남면 한반도 농협, 남면 농협 옛날 서남 농협 부질 영월군에서 사가지고 거기를 농산물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시설로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농산물 가공단지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뭐 장류거점센터, 푸드종합지원센터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같이 만들어서 지역 먹거리가 일단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 가공산업들이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 목재산업단지, 임산물 클러스터 지금 입지 정해놓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드릴 말씀은 너무 많지만 제 말씀만 드릴 수 없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저기 한골 전나무 숲에 어싱길 요번에 할 겁니다. 이제 올해 영월 분들은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 물물골 위에 한 골 있죠. 그래서 물물골에서 한 골 사이에 어싱길, 그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이들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분의 인구 지금 인구 자체가 계속 줄죠. 근데 주는 건 많이 완화됐어요. 옛날엔 돌아가시는 분 빼고도 몇백 명씩 줄었는데 작년 말도 그래도 돌아가시는 분 빼고는 그렇게 거의 현상 유지했습니다. 그 전에는 150명 더 많았었고 작년에 현상 유지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460명 정도 돌아왔어요. 460. 태어나는 사람은 3년 동안 이제 100명 정도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러니까 350명이 가만히 있어도 350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거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농어촌 유학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이들, 또 한국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국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하면서 지금 고등학교 학령 인구도 확 줄어가지고 고등학교도 채우지 못할 입장인데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거의 영월 사람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고 있어요. 올해 이제 소방 마이스터가 2회 졸업했나요? 2회 졸업하면서 공무원 10명 합격했다 그래요. 10명. 그래가지고 인기 좋은 그런 학교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구 유입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세경대학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군하고 협업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만들어서 세경대학이 그나마도 태백에 관광대학인가요? 문 아시나요? 문 닫았어요. 이제는 이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씩이라도 더 연장해 가면서 우리가 그 연장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영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아이들 100명씩 태어나는데 내년, 후년 120명, 130명까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청년주택 덕포에 잘 아시죠?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청년주택이 지금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아시죠? 덕포에 계신 분들. 예. 그 청년 신혼부부 아이들 하나 정도 한둘 낳고 살 수 있는 여건의 공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영어를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말씀 다 드렸어요. 이제 더 하고 싶은 게 한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가 다니면서 이제 이동군수실 때 와서 뭐 다 개별 상담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동네별 얘기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다 해결될 거라고 보고 영월군 전체적인 것, 또 복례산 명소와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실 분들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영어 1, 2장을 맡고 있는 손경철입니다. 우리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월군 전체에 대한 이 터미널 운영에 관계돼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터미널 이 난방 시설이 상구 3칸 하나를 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뭐 그 개인들이 우리 모여서 운동을 하고 거기 모이는데 지금 7시에서 8시 사이에 출발하는 버스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사실 아침에 연탄불을 갈고 나면 너무 썰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의 텔레비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전혀 안 나오고 하나는 며칠 나오다 며칠 안 나오고 좀 그런 상태고 그리고 그 관리가 안 돼서 의자 밑에 보면 아주 너무 지저분하고 바닥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은 우리 관문이고 우리 주민들 또 우리를 영월을 방문하는 방문객 또 관광객들이 다니는 시설인데 현재 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또 뭐 더 하실 질문 한 몇 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월 한현웅 회장 이정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월군에 축산 농가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여성 농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남편들이 멀리 좀 나가 계시고 그러면은 요즘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집에서 축사까지 가서 제설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군에서 이제
큰 도로는 제설이 되지만 축산 쪽으로 가는 도로도 좀 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또 말씀. 네, 영팔리장 이순근입니다. 그 복내산 명소화 사업이 영팔리 위주로 되어 있는데 관광이나 그 공사가 영팔리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도로, 교통소통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또 말씀. 일단 또 한 분만 더 하죠. 네, 영심리장 최인규입니다. 지금 복내산 관광 명소화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팔리장님이 말씀드린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그 관련해서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의 주 목적이 지금 이 모노레일이 전망대 위주의 눈으로 볼거리 영월 시내를 관광하니까 굉장히 좋죠. 저도 뭐 올라가서 늘 봅니다만 영월 시내를 볼 수 있어 전망적으로 가장 좋습니다만 제가 지금 요 사업의 계획상으로 보면 놀거리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사업 시간이 적다 보니까 뭐 설명을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관광객들이나 누구든 주민이든 올라가서 놀 수 있는 놀거리와 체험할 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치로 보면 금강정에서 저쪽에 석굴 쪽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영무정 방향으로 넘어가서 다시 저쪽에 원래 지금 등산로가 있습니다. 영무정 뒤쪽에서 보면 장릉 쪽으로 넘어가는 산책로가 있죠. 연결돼서 무슨 걸을 수 있는 조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주민도 활용할 수도 있고 관광객이 영월 읍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이 버스터미널 난방 시설 관계는 이게 이제 영월 버스터미널이 이게 잘 아시죠? 이게 군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계속 이거 지원해주고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겠습니다. 매입해서 할 입장도 지금 아직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손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운영되는 과정 속에 계속 우리가 내가 여기서 1년에 얼마씩 들어간다고 정확한 데이터를 못 내놓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관리해주고 있어요. 예. 관리해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터미널은 운영돼야 되고 또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좋을까 하는 그런 데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관문이고 또 관리도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이제 다른 데처럼 손을 띄면 차라리 군에서 따지고 이쁘게 관리하면 더 좋죠. 근데 그럴 이제 단계가 아직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이정란 한영호 회장님 말씀하신 게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군에서 하는 제설하는 구간이 있고 또 면에서 제설하는 구간이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마을 단위별로 조사를 읍에서 조사를 분석해가지고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어떤 것들 그런 계획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다음에 이승근 이장님 이종훈 이장님 말씀하신 복내산 진입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입로도 그렇고 교통소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금강정 거기까지 올라가는 어디야 이제 모노레일 승강장까지 가는 길 있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는 오늘 여기서 내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최인규 회장 얘기하신 지금 우리가 이걸 이제 보여드린 거는 사업 설명을 별도로 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오늘은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준비해 왔고 진행될 거다. 지금 걱정하시는
볼거리, 놀거리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반영이 돼요. 예, 다 반영이 되고 교통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무슨 어디 도로를 뚫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럴 계획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면 막 이게 지금 저기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몇 명 탈 수 있다는 게.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저기 되면 이제 뭐 예약하지 않으면 못해요. 예.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건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속골에서 영모전 통해서 걷는 길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영월 관광의 핵심이 뭐냐? 저류지도 그 벨트하고 이 봉래산도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영월 관광의 핵심은 영월 시내 관광이에요. 우리가 다른 제천이나 원주나 이런데 대형 투자해놓은 것보다 우리가 좋은 여건이 뭐냐? 영월 시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내 관광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안 돼. 그럼 시내 관광의 활성화는 뭐냐? 트레킹에 걷는 거예요. 걷는 건 지금 우리가 다양한 코스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좋은 코스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리지만 관풍원에서 주말마다 공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뭐 체계적으로 여서 이거 꾸준하게 홍보해요.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때 결국 우리 영월이 지금 봉래산 명소화 사업하고 뭐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야외정원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영월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영월 시내 관광. 그럼 시내 관광의 핵심은 뭐 차로 이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전거도 탈 수 있어야 되고 걸을 수도 있어야 되고 지금 좀 전에 동서강 수원래 프로젝트는 지금 이제 그 환경청에서 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제방 다 정비하고 그런 거.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남한강. 그게 청룡포로 이어지고 장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걷는 길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말씀하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봉래산 쪽 이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좀 이제 저가지고 좋은 건의드릴 좀 사항이 생긴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 이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적인 부분이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밑에서부터 보통 이제 걸어서 이제 트레킹하거나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도 따로서 걸어서 이제 올라가실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다른 외국이나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자전거라든지 이제 이런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통해서 따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따로 구축된 문이 이제 보면 보행자랑 따로 이제 별개로 이제 구축돼서 나누어진 이제 길들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보면 걷는 분들 따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 이제 지나가는 간마다 이제 보면 이제 이목도 따로 이제 그렇게 산지마다 이제 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존마다에 또 이제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보면 이제 곤지암 이제 그런 칭목원이라든지 그런 이제 정말 큰 이제 국내에서 이런 조경 산업 이제 그런 가는 관광지들도 이게 따로따로 이제 조경들이 이제 구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이제 그렇게 구축을 하거나 산을 이제 바꿔가기는 어렵지만 사실 마을마다도 이제 참여를 해서 어떤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마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자 같은 것을 따로 이제 보면 입찰을 할 수 있게 마을마다 주민들이 생산을 해서 이게 고정적으로 매년 이제 군에서 또 매입을 해서 이게 관광 자원들을 활성화하거나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군에서 이제 계획들이 좀 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이게 봉래산 쪽을 이제 거쳐서 이제 관광객들이 보통 유입된 부분들이 다른 이제 그런 이제 관광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포라든지 이제 문화센터를 통해서 또 이제 가는 부분들이 이게 조율이 된 부분들인데 대부분 이제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영월에서 2, 3일 보통 이제 그런 기간들이 정해져서 전체 영월에 대한 이런 관광 자원들을 다 거점을 다 이제 경험할 공간이나 시간들을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1일 관광객이면서도 이게 주로 이제 차가 이제 없으신 분들이나 직접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활용을 이제 교통적인 여건이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간대가 조성이 잘 이루어져서 그 분들이 보통 이제 다니는 시간대에 맞는 교통 이제 환경이나 이제 버스 같은 게 그런 관광 자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는 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청계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년 이제 그곳에 대한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종자들을 이제 식재를 할 때 이제 매년 또 이제 달라질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갖추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마을에서도 사실 참여를 해서 주민들마다도 이제 보면 관광 자원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역량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마을에서도 이제 참여를 이제 각 마을마다도 그런 이제 종자 산업에 대해서 이제 갖출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좋겠다. 또 지금 저희 영월에서 이제 보면 조경사를 보통 150명을 이제 배양을 또 했잖아요. 조경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그런 분들을 이제 어찌 보면 마을마다도 이제 현장 전문가로 이제 투입을 해서 마을이랑 이런 지속적인 포럼을 통해서 이게 마을에서도 어떤 부분들 이제 그런 협력 단체들이랑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군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런 이제 좀 모임 같은 것도 좀 많이 가져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 구도별로 좀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예. 그리고 지금 대략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원 도시로 가면서 정원 산업과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교육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갈 거예요. 마을 단위도 참여하고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예, 뭐 나중에 이제 국내산 명소화 사업설명 별도로 할 거죠. 예. 사업설명 별도로 할 겁니다. 별도로 하고 그때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건 그 지금 뭐 우리가 이걸 만들면서 그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것들 그런 거 이제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올해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월이 지금 뭐 이 영월읍이 가장 중요하다. 뭐 영월읍에 사람이 많아서 내가 좋은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월읍을 거점 도시로 키우지 못하면 영월은 희망이 없어요. 예. 우리가 영월읍을 거점 도시로 키운다. 그래서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 다음에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능, 뭐 이런 것. 그러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 어느 게 부족해서도 안 되고. 그걸 만들어 가는 노력을 계속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 영어를 운전 군인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